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여성 낙농인 40여 명이 모여 원유를 이용해 다양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유가공 교육을 직접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대학 여성 낙농과정을 졸업한 낙농인들인데요. 유가공 교육으로 낙농가들의 우유는 소비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유가공 제품을 공급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 저가 덤핑과 FTA로 인한 유업시장 개방, 우유 소비량 감소에 따른 쿼터제 문제 등이 겹치며 낙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유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당진 지역 낙농인들이 뜻을 모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대학 여성 낙농과정을 졸업한 여성 낙농인들인데요. 40여 명이 모여 유가공 교육을 직접 개설했습니다. 지난달 시작한 이번 교육은 이달 말까지 2달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총 1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참여자들은 당진 지역의 우수한 원유를 이용해 수제 요구르트와 치즈, 우유두부 등 다양한 유가공 식품을 직접 만들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우유 소비량은 26.6kg으로 나타나 지난 2000년 30.8kg에 비해 13.6kg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유가공 교육은 낙농가들의 우유를 소비할 수 있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이중고를 타개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가공 유가공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낙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센터에서 목장하는 우리 여성 낙농 대학을 시작해가지고 낙농대학에서 우리가 다 목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산한 우유로 어떻게 하면 좋은 치즈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즈도 만들고 유제품도 만들고 우유 두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치즈 만드는 과정이 조금 기술력이나 모든 게 배우는 과정이라서 미미하고 모자란 점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더 열심히 치즈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당진이 치즈로서 전문 치즈가 나올 수 있고 또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많은 치즈를 전문적인 치즈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험 축산 마케팅 사업으로의 시장 확장성도 기대되고 있어 차후 낙농가들의 소득 증대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화이팅! 당진 치주 화이팅!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지난달 1일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에 이어 이달에는 도전 한국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증 및 도전 한국인상에서 지자체 나라사랑 부문에서 수상했는데요. 이로써 당진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속축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500년 전통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2016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 이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증 및 도전 한국인상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로를 인정받아 지자체 나라사랑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는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 3개 국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되며 당진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편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는 매년 4월 둘째 주에 당진시 송화읍 기지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등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들은 직접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현장 방문해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따로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찾았습니다. 이들이 동서화력발전 현장을 찾은 이유는 최근 당진시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더 이상 미세먼지의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모두의 문제라고 말하며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제도적 개선 조치를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당진 지역의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태를 좀 보고 현재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까지 제가 우리가 오늘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게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명연합 문제는 정부 측에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그 환경 배출가스 기준의 환경 기준이 적합한지 그와 관련돼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배기가스 그 미세먼지 발정이나 대기오염 문제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저희들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또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60%를 차지한다면서 특히 석탄의 사용은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에서 50%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동서화력발전의 해법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좀 우리 당진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여문들이 많은데요. 오늘 좀 좋은 해법을 좀 마련해서 우리 여기 뭐 뒤에 보면 우리 당진의 유지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신데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친환경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생 에너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동서발전 당진과 함께 친환경 미래에너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진화력본부의 이어 동서화력발전 김용진 사장의 현황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발전사 최초로 옥내 저탄장을 신축했고 모든 저탄장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옥내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화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산업관리 대책에서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황 발표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의 질문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어기구 국회의원은 14개 읍면동에 송전탑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송전탑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청정지역에서 청정지역 정말 이 지역의 이 드넓은 갯벌과 정말 야산만의 풍부한 물고기 그다음에 평야 정말 평화로웠던 이런 우리 당진시인데요. 우리 동서발전 들어와서 당진에 큰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진시를 중심으로 당진 화력본부, 대선 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이렇게 지금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세 개 화력, 석유화학, 이 현대제철 이게 지금 당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이 세 기업들이 엄청난 환경 피해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진이 초토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석탄을 많이 따고 있고 또 이 철탑이 지금 우리 당진 지역 14개 연면동에 거의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저쪽 정미 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직접 변전소도 보겠지만 이런 막대한 이제 피해를 주고 거의 다른 연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이훈 국회의원도 지금도 충분한 발전소에서 더 많이 늘리려는 이유와 배출 총량제가 정해지면 검토 의향이 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70억 이것도 내용을 이후 당진시청에서 국회의원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어기구 국회의원은 더 이상의 석탄 화력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업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역시 발전소의 밀집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 시대를 넘어
새로운 전력 수급 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정책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30년 넘게 한전과 정부에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메아리일 뿐이었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나서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7일 제2대 후반기 당진시의회가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에게는 감사의 꽃다발이 전해지고 후반기 의장단에게는 축하의 꽃다발이 건네졌는데요. 새롭게 선출된 이종윤 의장은 앞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대 후반기 당진시 의회가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새롭게 선출된 이종윤 의장은 제2대 전반기 의장단에게 공로패를 전수했는데요.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재광 의원과 부의장이었던 평명희 의원 등 상임위원장들에게 직접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는데요.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식이 끝나고 이재광 전 의장의 이임사가 있었는데요. 의정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과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자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 의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계층 간 간담회, 의회 정책 포럼과 이동 의정실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의사석장은 하반기 의장단에게도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했는데요. 의장단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종윤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과 함께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행동하며 시민과 늘 상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당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 의회와 당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상반기 의장단과 함께 행복한 변화를 시작으로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탄탄한 초석을 쌓았다며 후반기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2대 후반기 당진시 의회 의장단은 7일 개원식 이후 당진시 의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기 2년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1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당진 합덕제에 연꽃이 피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합덕제는 예로부터 연꽃이 많아 연지, 연호방죽으로도 불렸는데요. 합덕제 인근에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솔매성지 등이 위치해 있어 역사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70호인 당진 합덕제에서 연꽃이 만개의 합덕제뿐 아니라 주변의 경관까지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합덕읍 395번 1원 23만 9,652제곱미터라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합덕제는 김제 벽골제와 황해 연안 남대지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진 합덕제는 예로부터 연꽃이 많아 연지, 연호 방죽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촬영 명소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 합덕제는 2007년부터 백년과 홍련을 심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책 코스로도 알려져 있으며 2017년까지 8천여 평의 규모로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탐방로 조림 사업도 추진해 합덕제의 생태 환경적 가치와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 지역 최대 관광지인 삽교호에 짓고 있는 호수공원이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공정률 50%를 넘어서면서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삽교호가 관광지를 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최대 관광지이자 서해안의 관문인 삽교호가 관광지를 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삽교호 관광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맷돌포와 음성포구, 남쪽으로는 삽교호 호반을 따라 합덕과 우광까지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지만 지난해 4월 착공한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올해 말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데요. 호수공원 내에는 자전거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이달 개장 예정인 자전거 터미널과 함께 삽교호를 새로운 자전거 여행 명소로까지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평면 운정리 818번지 일원에 82,63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삽교호 호수공원에는 피크닉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 시설, 그리고 생태습지와 야외 학습지까지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집니다.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사업 이후에는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배수관문 확장 공사로 수변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체류형 관광 및 숙박단지까지 조성된다면 삽교호 관광지는 서해안 최대 관광 명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보건소에서 주최한 제21회 건강한 모유수유와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모유수유로 자란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36명의 아기들과 부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아기 아빠들도 젖병을 물고 음료수를 빨리 마시는 게임을 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소승섭 기자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모유 수유를 통해 아기들이 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96년부터 시작한 제21회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해 모유 수유로 자란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36명의 아기들과 그리고 역대 수상아들을 초청하는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어 건강한 아기 선발을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아기들의 성장 발달, 모성 애착도, 모유 수유 실천 등 부분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아기를 선발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아기들이 편안하게 선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오카리나 연주와 아기 아빠들이 무대에 올라 직접 젖병을 물고 음료수를 빨리 마시는 게임이 진행됐는데요. 게임에 참여한 아빠들은 젖병을 물던 시절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우유를 먹는지 알겠다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초청된 역대 수상아들이 36명의 아기들 중 인기상을 투표해 한 명을 선발했는데요. 투표 끝에 이재혁 아기가 선정되며 참석한 부모들의 부러움과 축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선발 대회에서는 36명의 아기들 중 보람상 4명, 버금상 2명, 그리고 최우수상인 으뜸상 1명, 총 7명을 선발해 시상 및 기념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시가 이달부터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해 교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일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날짜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도로명 주소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로급 기준 건물 번호판 제작 비용은 당진 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가 되면서 건물 소유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당진 씨는 이와 같은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해서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고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민원인이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 부여 신청 시 건물 번호판 제작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로급은 12,000원, 길급은 6,1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주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시가 직접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는 방식이 저렴한 이유는 시에서 도로명 주소 번호판 반제품을 조달 구입을 통해 대량으로 일괄 구입하기 때문이고 후에 번호판만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작품들이 당진 문예의 전당을 찾았습니다. 2016 당진 문예의 전당 기획전시에서 번역된 건축이라는 주제로 건축의 구조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로 나뉘어 전시되는데요. 전시일은 이달 2일부터 다음 달인 8월 3일까지 열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소장 작품들이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을 찾아 기획 전시됐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번역된 건축이라는 주제로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전시됐습니다. 12점이 전시된 1파트, 건축의 패러다임 구조에서는 건축을 이루는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희섭 작가의 답답한 차이의 반복이라는 작품 등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2파트, 확대된 건축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를 확대 표현해 건축의 일부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12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그중 하나인 정정주 작가의 움직이는 빛이 있는 방이라는 작품은 LED 모니터를 이용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이 밝았다가 어두워짐을 표현하며 움직이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제3파트, 건축 미감에서는 12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작가의 상상력과 경험을 통해 재현된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위에서 바라본 듯한 작품과 그물망으로 피라미드 구조물을 만들어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는 등 작품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관람료가 무료인 이번 전시회는 8월 3일까지 총 36점의 작품들로 전시될 예정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남 서북부 생명의 젖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돼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젖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